18살 때 옆집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울며 매달리던 그 꼬마 아이가 18년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면접장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이 재회는 단 5초 만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약속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압도적인 순간을 말이죠. 오늘 저는 서초동의 차가운 빌딩숲 사이에서 벌어진 꿈에서도 상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편의점 냉장고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고 저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바코드 작업 속도가 느려져 결국 맨손으로 버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제 식탁 위에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인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300만 원 미납. 그 빨간 글씨는 마치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암투병 중인 엄마 박연아의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지만 실무 경력이 없는 저에게 사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고 가혹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23번째 지원이었습니다. 매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거나 면접에서 고배를 마실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주저앉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가슴 깊이 품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파운데이션으로 다크서클을 가려보려 했지만 눈동자에 서린 불안함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당일 서초동 법조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청년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세련된 통유리 건물 15층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닿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면접 안내문을 다시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면접관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 대표 변호사 한지훈. 아무리 신망 높은 로펌이라지만 대표가 직접 신입 면접을 본다는 사실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한층 더해졌고 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며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세련된 감색 정장이 어깨에 자루쌤 듯 딱 맞는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을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달린 윤서정이라는 이름표를 아주 느리게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자리에 면접 보러 온 건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만남에, 그것도 신성한 면접장에서 이런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을 듣다니 얼굴이 화끈거리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쏘아붙이기도 전에 그는 피식 웃으며 아, 변호사 지원하셨네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화를 낼 틈도 없이 제 이름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면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마주친 그 무례한 남자가
바로 청년의 수장 한지훈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라고? 아까 나한테 사모님 어쩌고 했던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이? 지훈은 마치 복도에서의 일은 아예 없었다는 듯 아주 사무적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요구에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밤새 준비했던 문장들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고 있던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현란하고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펜. 저는 그 순간 억눌러왔던 18년 전의 기억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마당, 내 수학 숙제를 다정하게 봐주던 옆집 오빠, 넘어져서 울고 있던 제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소년도 바로 저렇게 펜을 돌렸습니다.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지훈의 차가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석에 끌리듯 계속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저 눈매, 저 말투, 그리고 저 독특한 습관까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려 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8살의 제가 오빠랑 결혼 안 해주면 죽을 거야 라고 울며 떼를 썼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그 첫사랑 오빠라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법정의 선고처럼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정, 맞지? 그 질문은 단순히 제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저를 완벽하게 알아봤다는,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만났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면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간 저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눈동자는 여전히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지금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제가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이 순간에 말입니다. 정신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지훈의 비서인 강수현 실장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고급스러운 가죽 폴더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제가 당장 수행해야 할 대표 직속 임무가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첫 장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넘기며 입가에 띄운 그 알 수 없는 미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저를 돕기 위한 구원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18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한 위험한 게임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뒤엉린 운명을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훈이 건넨 이 서류 속에 숨겨진 우리 엄마의 생명과 직결된 추악한 의료계의 비밀이 이제 곧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전개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이 충격적인 반전의 실마리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지훈이 건넨 파일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건넨 그 파일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청년법률사무소에서의 첫 출근 날, 제 책상에 놓인 것은 단순한 환영의 꽃다발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한지훈의 직속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서울 성신대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죠. 김민자 할머니라는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암투병 중인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 내역서에 적힌 검사 명칭과 주사제 코드가 제 가방 깊숙이 들어있는 엄마의 병원비 고지서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비급여 300만 원 미납. 엄마 박연아의 목을 죄고 있는 그 숫자들이 김민자 할머니의 서류 위에서도 붉은 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심대병원은 엄마가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었고 환자들에게 가해진 압박의 방식 또한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지우는 왜 하필 이 사건을 저에게 맡긴 걸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저를 시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지훈의 사무실을 쳐다보니 그는 통유리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한 채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란한 손놀림이 마치 이제 네 차례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의구심이 뒤섞인 채 사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성심대병원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기획실이라는 곳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수익성을 기준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표준 치료로 시작했다가 환자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때쯤 이 주사를 맞아야 완치될 수 있다는 감성적인 협박으로 고가의 비급여 패키지를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험사와의 유착관계였습니다. 병원이 진단코드를 슬쩍 변경하면 보험사는 약관과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며 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대병원을 지탱하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병원이, 그것도 생명이 위중한 암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김민자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좁고 습한 빌라 4층에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북한 영수증과 약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서 전해지는 간절함과 억울함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미천까지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는 약값도 없어요. 그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꽉 댐 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변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내부로 잠입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입 변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하고도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병원의 서류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7층 병동복도 끝, 일반인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퀴퀴한 종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어두운 복도를 지나 먼지가 자욱한 서버실 구석에서 저는 기획실의 비밀 명령이 담긴 외장하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수익 극대화 환자 리스트와 보험금 지급 거부 가이드라인이라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차장 지하의 낮은 조명 아래 서 있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뱉는 것 같았지만 하드를 뒤로 숨기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이 병원은 환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 피해자 중 하나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대표님도 이들과 한패입니까? 지우는 대답 대신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지하 주차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제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습니다. 윤 변호사,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로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지만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 하드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대표님은 왜 저를 지켜만 보시는 거죠? 저를 이 사건에 던져놓고 관전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우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의 깊은 향수 냄새와 거친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하드, 지금 나한테 주면 당신 엄마의 미납금 300만 원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훈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약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하드를 건네주면 엄마는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 속에 담긴 진실을 덮는다면 제 양심은 물론이고 수만 명의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지훈의 눈은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타락시키려는 유혹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정의감을 확인하려는 테스트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엄마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의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드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했을 때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엄마도 제가 이런 식으로 얻은 돈으로 치료받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대표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겁니다. 비록 그 끝이 해고라 할지라도요. 제 단호한 선언의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이 그 맹세를 지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책상 위에 완벽한 소장을 올려두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저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옆집 오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정의와 용기, 그것이 지금 이 서초동의 빌딩 숲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 맞지? 저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하드가 성심대병원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지훈 오빠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누군가 보낸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18년 전 흑석동 우리 집 마당에서 찍은 어린 서정과 지훈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왜 다쳤는지 알고 싶다면 지훈의 과거를 파헤쳐라.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18년 전 입었던 그 상처와 지훈 오빠의 실종, 그리고 지금의 성심대병원 사건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방패로 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18년 전의 그날 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엄마의 기억 속에 봉인된 그날 밤의 진실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평온한 얼굴 위로 18년 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엄마를 다치게 한 진범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하시고 이 거대한 음모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서정이라면 사진 뒷면의 경고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8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투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성신대병원의 거대한 횡포에 맞서 싸우는 신입 변호사 서정의 반격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지훈 오빠가 건넨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서늘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찰나의 연기처럼 흩어졌고 청년 법률사무소에서의 첫 출근 날, 제 책상에 놓인 것은 화사한 환영의 꽃다발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 한지훈의 직속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시기 어린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서울성신대병원 의료사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민자라는 60대 할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암 투병 중인 고령의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강압적으로 권유하고 그 비용을 교묘하게 부풀려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 내역서에 적힌 검사 명칭과 특수주사제 코드가 제 가방 깊숙이 들어있는 엄마의 병원비 고지서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비급여 300만 원 미납. 엄마 박연아의 목을 죄고 있는 그 숫자들이 김민자 할머니의 서류 위에서도 붉은 피처럼 선명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심대병원은 엄마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었고 환자들에게 가해진 압박의 방식과 서류 조작의 패턴 또한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지우는 왜 하필 이 사건을 저에게 맡긴 걸까요? 제가 처한 처참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저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이용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걸까요? 지훈의 사무실을 쳐다보니 그는 통유리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한 채 예의 그 익숙한 동작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란한 손놀림이 마치 자, 이제 네가 증명할 차례야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의구심이 뒤섞인 채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사건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성신대병원의 추악하고도 조직적인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기획실이라는 곳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철저히 수익성을 기준으로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표준 치료로 환자를 안심시킨 뒤 환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이 특수 주사를 맞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협박을 곁들여 수백만 원대의 비급여 패키지를 강매하고 있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대형 보험사와의 유착 관계였습니다. 병원이 진단 코드를 비급여로 슬쩍 변경하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그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대병원의 화려한 겉모습을 지탱하는 거대한 블랙홀의 실체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엄마 곁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병실 커튼을 치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지훈이라는 이름 정말 기억 안 나? 18년 전 그 옆집 오빠 말이야. 제 질문에 엄마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다가 마치 봉인된 상자를 열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지훈 오빠의 집은 매일같이 비명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지훈 오빠를 짐승처럼 때렸고, 그날 밤 역시 오빠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우리 집까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엄마는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그 집으로 뛰어들었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오빠의 아버지가 휘두른 둔기를 지훈 오빠 대신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엄마의 왼쪽 눈 밑에 새겨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한 그 흉터였습니다. 엄마의 희생 덕분에 지훈 오빠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오빠는 자신 때문에 이웃집 아줌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그 밤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죄가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었어. 엄마는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빠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그 오랜 침묵이 실은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바로 이름 없는 독지가가 보내주던 청년 장학금이 실은 지훈 오빠가 만든 장학회였다는 것입니다. 지훈 오빠는 18년 전 엄마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엄마의 이름 일부를 딴 장학회를 만들어 저를 남몰래 후원해왔던 것입니다. 오빠, 왜 말하지 않았어? 저는 텅 빈 병실 복도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는 저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저를 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제가 성심대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낯선 번호로 도착한 짧은 문자 한 통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 변호사, 여기서 멈춰. 당신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이야. 메시지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성심대병원의 권력자, 남재국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폐기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엄마를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잔인한 협박을 해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성심대병원의 뒤에는 태성의료재단의 회장이자 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최기범 회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병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오빠의 법률사무소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던 가장 큰 고객이자 한편으로는 오빠를 감시하고 조종하려 드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김민자 할머니의 사건을 저에게 맡긴 것은 어쩌면 최기범 회장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의 생명이 달린 병원, 침대를 포기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엄마와 평온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서정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재국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법정으로 갈 겁니다. 제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지훈 오빠였습니다. 겁먹지 마, 서정아. 이제부턴 내가 함께 싸울 테니까. 오빠의 목소리는 면접장에서 보던 차가운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따뜻한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최기범 회장과 성신대병원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내부 고발 자료들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거야.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8살 꼬마의 순수한 약속이 18년의 세월을 건너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기범 회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가 내놓을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훈 오빠와 최 회장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서정과 지훈이 펼치는 숨 막히는 법정 공방, 그리고 성신대병원의 지하 밀실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이 서정이라면 사진 뒷면의 경고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8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투표를 남겨주세요. 과거의 상처 대 현재의 믿음.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성신대병원의 거대한 횡포에 맞서 싸우는 신입 변호사 서정의 반격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친구들에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지훈 오빠가 건넨 그 서류 뒤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가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평온한 얼굴 위로 18년 전의 어두운 비극이 다시금 짙게 들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제 발걸음은 로펌 내부의 비열한 배신으로 인해 처참하게 꺾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성신대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 걸고 확보했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이 제 컴퓨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에 접속해 데이터를 빼돌린 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윤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병원 측 법무팀에서 우리가 준비한 소장을 이미 다 읽어봤다며 비웃고 있다고. 선배 변호사 오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정막을 깼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역시 신입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 대표님 댁으로 들어왔다더니 사고만 치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지훈 오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만은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선 지훈 오빠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서정 변호사, 보안사고는 변호사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기한 정직 처분합니다. 오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오빠, 정말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 절규에도 오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채 사무실을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그 배신자는 분명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의 그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18년 만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 나를 가장 먼저 내쳤을 때의 그 참담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이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승리를 위한 서막일까요?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소름 돋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몰래 사무실에 다시 잠입했습니다. 지훈 오빠의 차가운 태도가 오히려 저를 일깨웠습니다. 오빠는 면접 때 저에게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안 팀장의 눈을 피해 관리자 서버 로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눈이 충혈될 때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파일을 빼돌린 IP 주소가 바로 로펌의 심장 부인 인사팀장의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신대 병원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심대병원의 내부 고발자이자 제 유일한 희망, 최유정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병원 복도에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 비바람에 우산조차 무용지물이 된 그곳에서 만난 최 간호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숨이 위험해요. 병원에서 사람을 붙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면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가 품 안에서 꺼내 건네준 작은 보이스 레코더 안에는 남재국 기획실장이 간호사들에게 비급여 실적을 압박하며 돈 없는 환자들은 짐짝처럼 전원시켜버려라. 기록은 우리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라고 지시하는 생생하고도 추악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살인 미수이자 범죄였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녹음기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다시 지훈 오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빠의 집 앞,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온몸이 젖은 채 서 있는 저를 보고 오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우산을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 정직 처분을 어기고 여기 왜 왔습니까? 내 지시가 우스운가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원하던 진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배신자는 인사팀장이었어요. 오빠,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스스로 이 바닥의 생리를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범인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저를 내치신 거잖아요. 지훈 오빠는 비로소 어른 같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오빠의 정직 처분은 인사팀장과 병원 측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성동격서식 만행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직접 진흙탕을 구르며 배신자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더 강력한 스모킹건을 가져오길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했다, 서정아. 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진실을 낚아챘구나. 이제 저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을 무너뜨릴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야. 오빠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러움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밤을 꼬박 세워 인사팀장의 금전거래 내역과 성심대병원에 조작된 진료 데이터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동료가 나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분노 상상이 가시나요? 인사팀장은 단돈 2천만 원의 동료의 인생을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한 배신을 딛고 일어섰을 때의 그 압도적인 쾌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에서 혹은
주변 지인에게 배신당해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세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1%의 용기라도 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큰 정의를 만듭니다. 이제 모든 칼날은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정의 문이 장엄하게 열리면 성신대병원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판도라의 상자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의 배후에 있는 태성의료재단 최기범 회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의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 안에서 어떤 비열한 증언과 조작으로 저희의 숨통을 조여올까요? 그리고 지훈 오빠가 최후의 보루로 숨기고 있는 그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티끌만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한지훈 대표의 정교하고도 잔혹한 복수극, 그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법정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날서 있었습니다. 성신대병원이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띄우며 이제 막 법조계에 발을 들인 저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평생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한지훈 대표가 18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차가운 복수심이라는 사실을요. 판사가 입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 전무후무한 스캔들의 진실이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뇌물을 받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인사팀장을 용서하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이름으로 인생을 끝장낼 만큼 철저히 응징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 대피눈물에는 피눈물로 응징해야 한다. 여러분의 뜨거운 토론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모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법정 공방이 펼쳐집니다. 증인석에선 예상치 못한 인물, 그리고 재판장을 정적에 빠뜨린 한 통의 전화. 5분 뒤 정의가 승리하는 그 짜릿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절대 화면을 돌리지 마세요. 승리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바로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법정에서 홀로 싸우는 서정에게 거대한 방패이자 창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최기범 회장의 오만함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음모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만의 대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세요. 우수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지훈 오빠와 함께 밤을 새워 정리한 증거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온 분노와 슬픔이 응축된 단단한 칼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제가 피고석의 거대 로펌 변호사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여전히 저를 하찮은 신입 변호사로 취급하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내뱉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결전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성신대병원 측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의 입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을 던졌습니다. 성신대병원의 진료 기록 조작, 알고리즘과 보험사 간의 비밀 메신저 대화록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암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제 외침은 법정 천장을 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가슴에가 닿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탄식과 분노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심대병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조작된 증거라며 비열한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증거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걸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청년의 대표이자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한지훈 대표가 직접 증인석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피고석의 배후에 앉아있던 태성의료재단 최기범 회장의 얼굴을 순식간에 흑빛으로 반호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증인석에 서서 최기범 회장을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빠가 가방에서 꺼내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들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지난 10년간 장학재단과 의료펀드를 방패삼아 세탁해온 비자금 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리베이트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자들에게 이 땅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오빠의 낮고 묵직한 선언은 법정안을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악인들의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범 회장은 옆에 앉은 남재국 실장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다 시킨 일 아니냐고 비명을 질렀고 남 실장은 회장님 지시 없이는 숨도 못 쉬던 제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동맹은 진실에 비답해서 추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그 꼴을 보며 시원한 함성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 구현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이토록 뜨겁고 짜릿합니다. 마침내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법정은 피고 서울성심대병원과 태성의료재단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비 전액을 즉각 반환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덧붙여 최기범 회장과 남재국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명령한다. 판사의 의사봉이 탕탕탕 하고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민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눈물 젖은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병원에 있던 엄마에게도 즉시 전해졌습니다. 서정아, 방금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 왔어. 모든 미납금이 취소됐고 재단 차원에서 엄마의 향후 모든 치료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대.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장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반전이 믿기시나요? 300만 원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정의가 옳다면 세상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지훈 오빠는 저를 데리고 의외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파티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차에 태우고 노을이 주황빛으로 타오르는 흑석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18년 전 우리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숙제를 하던 그 낡은 집 앞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마당 앞에 섰을 때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정아, 18년 전의 약속.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매일 밤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어. 오빠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반지 상자가 저녁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였어. 나를 지켜준 게 정말 오빠였어. 여러분, 8살 꼬마의 순수한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오빠의 청혼에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금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인연의 힘을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18년을 기다려준 첫사랑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로맨틱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지훈 오빠와 제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장학재단과 우리 엄마의 기적 같은 완치 이야기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의료 부당 청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저희 로펌의 무료 상담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지훈 오빠가 여러분의 서정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정의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메시지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오빠가 흑석동의 그 낡은 마당 앞에서 무릎을 꿇던 날, 세상은 온통 주황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마주한 그의 진심 앞에서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 뒤 우리는 서초동의 화려하고 번잡한 예식장이 아닌 햇살이 정겹게 내리쬐는 작은 언덕 위 고풍스러운 성당에서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었지만 그곳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심과 축복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하객석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우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김민자 할머니와 성심대병원의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웠던 5명의 피해 가족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고통이 아닌 승리와 기쁨의 증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 안위를 걸고 내부 고발을 감행했던 최유정 간호사도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울컥하게 했던 것은 엄마 박연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원비 걱정에 마른 눈물을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가 이제는 병마를 완전히 털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지훈 오빠에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지훈 오빠의 아버지가 휘두른 둔기를 대신 맞으며 생겼던 엄마의 왼쪽 눈 밑 흉터. 18년 전에는 비극의 낙인이었던 그 흔적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지켜낸 숭고한 사랑의 훈장이 되어 오후의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례 대신 지훈 오빠가 직접 밤을 새워 쓴 서약서를 낭독할 때 성당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모서리가 닳아버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살의 제가 17살의 오빠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8살의 서정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크면 오빠랑 꼭 결혼할 거라고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의 투정인 줄 알고 웃으며 약속한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의 고백이 이어지자 하객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쳤던 소년을 믿고 기다려준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당한 변호사가 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준 당신에게 이제 제 평생을 바쳐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아니, 이제 빚이라는 단어는 지우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당신의 남은 생을 채우겠습니다. 오빠가 제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는 18년 전 그가 떠나기 전날 시장 어귀노점에서 제가 예쁘다고 눈을 떼지 못했던 그 투박한 나비 모양 디자인을 기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맞춤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를 준비하며 매일 밤 다짐했어.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오빠의 귓속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오빠가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은 결혼식이 끝난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차에 태우고 다시 흑석동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이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 낡은 단층집 앞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빠는 그 집과 옆집을 모두 매입하여 허물지 않고 내부를 깨끗하고 세련되게 리모델링해 두었습니다. 서정아, 여기가 우리의 신혼집이자 우리가 함께 운영할 새로운 장학재단의 본부가 될 거야. 흑석동에서 상처받았던 소년과 소녀가 이제는 이 마당에서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야. 대문 앞에는 청년재단, 흑석동의 기적이라는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8살 소녀의 순수했던 약속이 18년의 세월을 건너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사랑의 결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실타래는 때로 너무나 엉키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올까라며 세상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운명은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매듭을 지어줍니다. 18년 전 도망쳐야 했던 그 소년이 지금 제 곁에서 제 손을 잡고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세월에 묻혀 있고 지냈던 소중한 약속이나 다시 만나고 싶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하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시차를 두고서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심장에 닿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흑석동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해 혼자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훈 오빠와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 흑석동 마당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당 한쪽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 의자가 늘 놓여 있죠. 18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행복이 이곳 마당 가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적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간절히 원하고 행동하면 세상의 모든 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의 건강한 완치 기념 파티 현장과 재판 승소 후 피해자분들이
저희 재단으로 보내주신 눈물겨운 감사 편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해지시길 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청년재단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잊지 마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